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7월 1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제 방송은 투자자 세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송이고, 더 좋은 투자를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고 좋은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좀 방송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또 더 많이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보컬 연습이라던가 악기 연주, 또 문학 글쓰기 도전도 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좀 장학생들을 뽑아서 좀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왔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학생들 인터뷰를 올릴 예정인데요, 학생들이 정말 장학생을 뽑아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으로든 뭘로든 이제 돈을 벌어서 어떤 데에 더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 범주 안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제 관점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12년도, 14년도 상승장과 현재 굉장히 비슷한 그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를 보면 반감기 이후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때 반감기 이후 2000% 상승이 있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는데요. 총 한 약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반감기 이후에 2000%까지는 아니지만 고점 700%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약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한 앞으로 2달 정도 더 이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단기적 시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최근 이제 전 저점을 갱신해줬던 자리가 여기 29,600불 정도 자리에서 단기 저점을 이제 2번 찍어줬었는데요.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이 자리를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좀 우상향을 이렇게 돌려나가면서 차트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자리를 만약에 지지를 못해주고 뚫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또 하방이 많이 열리거든요. 하방이 많이 열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제 2만 불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2만 불을 보는 이유가 2만 불까지 이 사이에 심리적 저항 구간이 적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구간이 심리적 저항 구간이 될 수는 있는데, 2만 불까지 큰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만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심리적 저항이라는 걸 이제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차트로 그런 걸 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라는 거는 이제 통계와 심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 팔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던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공포가 심해져도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더 빠지긴 힘들 거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이 한 번만 반복된 게 아니라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이나 같은 그 구간에서 하락이 멈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 구간에서 심리적 저항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깨지 않는 이상 크게 이제 더 내려갈 확률은 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관점에선 그렇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안 깨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 깨길 바라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이 구간을 저는 좀 안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깬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NFT 메타가 좀 상승세가 좀 돌았었잖아요. 잠깐만요.
예, 현재 보고 있는 건 이제 업비트인데요. 업비트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 이 코인이 NFT 코인인데 샌드박스, 뭐 엑시 인피니티, 이제 뭐 플로우 이런 코인들이 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NFT 코인들이 좀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NFT 시장이 자금이 흘러가 주면서 보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NFT 시장에서 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디파이로 또 넘어간다던가 단기적 상승장, 단기적 알트장이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2020년 2월 그러니까 작년 1, 2월이죠. 2019년 7월을 고점으로 알트코인들이 5개월간 하락을 했었어요. 12월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그게 이 구간이거든요. 68% 하락을 하고 이거 지금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저점에서부터 또 이제 1, 2월에 거의 150%?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약간 불장이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3, 4배 오르는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알트 순환매가 작게 돈 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매우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이 단기적인 뭐 한두 달 정도 도는 이런 알트장이 올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욕심일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 라고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비트장이 먼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트가 따라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한번 돌고 나서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 끝날 수 있다라고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기회로 보고 있는 부분을 말하기 전에 알트 순환매장이라던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약간 1980년대 주식시장이랑 연결 지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980년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개별 주식을 살펴서 개별 주식을 막 분석한 다음에 그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뭐 투자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약간 분야별로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1980년대에는 이제 기에 주도주가 금융주나 뭐 건설주, 무역주 이런 이제 주식들이 뭐 트로이카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업종별로 다 그냥 올라버려요. 그냥 마치 이제 금융주, 건설주, 무역주가 뭐 디파이, NFT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그룹, 뭐 이더리움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뭐 DID 시장이라던가. 그럼 이제 시장을 보면 코인별로 막 하나씩 무조건 막 다 엄청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메타별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1980년대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돌았던 움직임과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약간 미성숙한, 약간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2024년도나 25년도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잘 버텨서 성장해 준다면 그때는 또 코인별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금융 역사라던가 이런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좀 투자하면 좋을 어떤 주식 종목이 하나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코인베이스거든요. 현재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427불부터 현재 가격까지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이라던가 이런 코인에 들어가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 움직임이 안 좋아서 관심이 좀 떠날 때 저는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DCG 그룹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그 거래소이고, 이 DCG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DCG 그룹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곳인데 그 베리 실버트라는 분이 대표이사고요. 창업자 및 대표이사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아마 들어보셨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고, 또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 아시죠?
지금 이 사이트가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인데, 이 코인데스크라는 거를 보유한 데가 DCG 그룹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 뭐 제네시스 트레이딩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유명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코인데스크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보유하고 있는 데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우리나라에 있는 약간 카카오 같은 존재라고 저는 봐요. 카카오가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카카오가 이제 시장에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클레이튼, 그라운드엑스 클레이튼, 그리고 그 클레이튼과 관계된 뎁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막 기존에 이제 상승장 봤을 때 카카오가 묻은 코인들은 막 다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카카오라는 기업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이 그룹도 이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큰 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제 저는 뭐 일부 다른 어떤 분들 말씀처럼 뭐 그림자 뭐 세력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어떤 세력이란 존재들은 그냥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큰 세력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다. 코인베이스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2021년도 4월 15일,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처음에 나스닥 상장했을 때 첫날 31% 상승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상장하는 날이라던가 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저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을 때, 그리고 상승세라면 저는 그 구간이 굉장히 고평가 영역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시면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제가 코인베이스라는 걸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라는 걸 쳐보면은요, 6일 전에 이제 그 코인베이스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고, 다 두 달 전이에요. 자, 두 달 전, 3개월 전, 두 달 전, 4주 전, 4주 전도 있네요. 2달 전, 1일 전. 1일 전에 이제 미국 주식 10배 간다 2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 돈을 번다라는 분, 예, 저는 이제 이분이랑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좀 이제 많은 비중을 한번 실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번 알트 시즌 때 많은 부분을 익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코인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고,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줄어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치만 이제 현금화 되어 있는 부분은 주식도 사고 이제 뭐 부동산 쪽도 관심 가지고 현금 자체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코인베이스라는 이 종목을 담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한 4-5년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비단 지금 현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1980년대 그 후반기 대세 상승주 중에 금융주, 건설주, 무역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 80년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경제가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그 3저라고 해가지고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업들이 다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주가가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그 주식을 통한 재테크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불신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넣기만 하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증권주들,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의 한 70배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어떤 코인베이스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긴 역사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코인베이스 상장과 코인베이스의 성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제 회소들이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겠죠. 시장이 점점 그렇게 성숙화될수록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어떤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가격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코인베이스도. 제가 마치 처음에 옛날에 이제 제가 막 코인 종목 발굴할 때 되게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느꼈던 그런 느낌이에요.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저점을 깨는, 만약에 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와준다. 전 저점이 나와주는 하락, 전 저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거의 한 208불, 208불인데 208불을 깨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좀 횡보하거나 약간 좀 상태를 지켜보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이 바닥 근처라고 한다면 지금도 한번 더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 투자 견해고 이제 추천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제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를 했으니까 좀 마저 이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은 그 금융주가 대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순환매 펌핑,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순환매 펌핑처럼 정말 그 1980년대 후반부에 금융주가 뭐 3년 동안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1989년 한 4월 1일 이때부터 대세 상승이 끝나고 하락세로 시장이 전환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마지막 최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최고 고점 부근일 때 지방 투자자들이 주식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대부분 뒤늦게 그 투자를 시작한 지방 개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할 때 그 서학 개미들은 코인베이스를 테슬라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처음에 관심 가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마 반토막 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전 심리라던가 아니면 그 장기 투자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 타이밍, 지금부터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면 전 나쁘지 않다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 코인베이스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최후에 또 이제 코인베이스가 많이 성장해서 코인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던데 이런 순간이 오겠죠. 한창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 주식이나 뭐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테슬라 막 보유한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전 코인베이스가 그런 순간이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순간이 도래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방송을 좀 오랜만에 켰어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가 오늘은 좀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 지금 제 어떤 포트폴리오 상에서 코인 비중이 굉장히 크긴 크지만 이제 코인을 100%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전 제 스스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을 조금씩 넓혀서 더 다른 이야기들, 제가 하고 있는 뭔가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